자, 전 시간에 우리 생성자와 메소드의 오버로딩에 대해서 한번 해봤죠. 오버로딩은 객체지향 개념으로서 목적이 재사용성을 높이죠. 뒤로 가면서 이제 객체지향 개념을 쭉 배우는데 대부분의 객체지향 개념은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됐다 이거죠. 오버로딩도 그 한 가지 방법이다 이거죠. 메소드는 이름을 재사용하고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명을 재사용하자 그런 뜻이죠. 자, 요점 정리죠.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음은 패키지와 임포트문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패키지 우리 앞에서 많이 사용했죠? 네, 그걸 한번 실제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떻게 패키지를 만드는가, 구성되는가 그걸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바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클래스로 구성됩니다. 그렇죠? 우리 앞에서 렌터카 예약 시스템도 우리가 쭉 분석했을 때 달랑 클래스가 한 개만 생기는 게 아니죠. 실제 프로그램은 여러 클래스들이 부품처럼 엮여서 하나의 기능을 완성하는 거죠. 따라서 자바에서는 클래스를 분류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스가 많아지니까 불편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온 방법이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기능별로 이런 식으로 일단은 분류를 한 후 이 기능에 해당되는 클래스를 이런 식으로 따로 묶어서 관리하자. 그런 방법이 이제 생겼다 이거죠. 여기 패키지죠. 자, 먼저 패키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까지 하나의 클래스에 대해서 실습을 했지만 실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해보면 여러 클래스들로 구성된다 이거죠. 그렇죠? 이런 클래스들을 기능별로 묶어서 관리하면 편리하다 이거죠.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패키지다 이거죠. 패키지. 다음은 일반적인 자바 프로그램의 구조입니다. 각각의 클래스는 기능별로 구분해서 패키지로 묶어서 관리한다 이거죠. 자, 요게 이제 일반적인 자바 프로그램의 구조다 이거죠. 보면 뒤로 가면서 이제 쭉 하겠습니다만, 자,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자바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기능별로 이런 식으로 패키지를 만들어서 그냥 패키지가 기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능별로 이런 식으로 패키지를 만든 후 각각의 기능에 해당되는 클래스를 이런 식으로 같은 패키지로 묶어서 관리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렌트카 예약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러면 렌트카 예약은 크게 뭐 회원관리 그리고 예약 그리고 차량 관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큰 기능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럼 요 각각의 이제 기능을 패키지로 구성한다 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 회원 관리에 해당되는 클래스를 회원 패키지로 만들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묶어서 관리한다 이죠. 예약 패키지 만들어서 예약 기능을 하는 클래스를 이런 식으로 묶어서 관리하고 차량 관리 패키지 만들어서 각각의 클래스를 이런 식으로 묶어서 개발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바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보면 패키지별로 다 나뉘어져서 클래스들이 구성되어 있다 이거죠. 일상생활에서 폰으로 찍은 사진을 보관할 때 각각의 목적에 맞게 폴더를 생성한 후 나누어서 보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PC에서 관리한다 이러면 자 이런 식으로 폴더 만들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취미로 찍은 사진 그리고 뭐 가족 사진 그리고 업무와 관련된 사진 자 이런 식으로 폴더로 각각의 목적에 맞게 폴더로 나눈 후에 그 해당하는 폴더에 각각의 목적에 맞는 사진을 저장하죠. 자바 프로그램도 동일하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스들이 많으니까 한꺼번에 관리하기는 불편하다 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별로 패키지를 만든 후에 해당하는 기능에 해당되는 클래스들을 묶어서 관리하자 이거죠. 동일하게 자바 프로그램 시 생성되는 클래스를 패키지로 분류해서 기능별로 나눠서 관리하면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다 이거죠. 패키지의 물리적 형태는 파일 시스템에 폴더로 나타난다 이거죠.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패키지를 만들면 실제 윈도우나 이런 운영체제에서는 폴더로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패키지가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패키지의 정의죠. 같은 기능을 하는 클래스를 묶어놓은 그룹이다 이거죠. 특징은
같은 기능하는 클래스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거죠. 아까 사진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윈도우의 폴더와 비슷한 개념이다 이죠. 그러니까 패키지를 윈도우 시스템에는 폴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JDK에서 제공되는 API는 모두 패키지로 제공된다 이거죠. 여러분들 우리 JDK에 제공하는 API 클래스 문서에서 봤듯이 패키지별로 나뉘어서 제공되죠. 다음은 프로그래밍 시 클래스가 포함되는 패키지를 선언하는 방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클래스를 만들면 이 클래스가 어떤 패키지에 속해야 되느냐 그걸 선언해 주는 방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바의 클래스는 우리 미리 써봤습니다만 만들면 클래스가 포함되는 패키지를 지정해 줘야 된다 이거죠. 윈도우에서 폴더 밑에 하이 폴더가 있을 수 있듯이 패키지도 하이 패키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윈도우에서 폴더 만들면 폴더 안에 또 다른 하이 폴더가 있을 수 있죠. 패키지가 동일하다 이죠. 패키지가 있으면 그 패키지 아래 또 다른 패키지가 있고 원할 때마다 이런 하이 패키지를 만들 수 있다 이거죠. 폴더의 하이 구조처럼 패키지 선언 형식이다 이거죠. 보면 선언하는 방법이 자 패키지란 키워드 써주고 자 이런 식으로 상위 패키지명을 써준다 이거죠. 그리고 점 써주고 하이 패키지명 이런 식으로 써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패키지가 여러 단계일 때는 이런 식으로 점으로 포함돼야 될 하이 패키지명을 좀 나열해 주면 된다 이거죠. 만약에 그냥 하나의 패키지에 선언하고 싶다 이러면 그냥 상위 패키지명만 써주면 되는 거죠. 하이에 계속 패키지가 있다 이러면 점점 해서 하이 패키지명을 계속 써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미콜론을 맞춰줘야 됩니다. 반드시 클래스가 정의된 파일에 최상단에 한 번만 선언해야 된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 클래스 예를 들어 스튜던트 자 이런 식으로 클래스 좀 잡아 만들고 난 다음에 클래스 스튜던트 만들었죠. 그러면 요 패키지 선언은 최상단에 한 번만 선언해 줘야 된다 그죠. 패키지명은 숫자로 시작해서는 안 되고 언더바 달러 외에 특수 문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패키지명은 변수 명명법 있죠. 변수 명명법과 동일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숫자로 시작해서는 안 되고 특수 문자는 언더바 달러만 사용 가능하다 이죠. 패키지명은 소문자로 정하는 것이 관례다 이죠. 그러니까 패키지명은 소문자로 써주는 게 관례입니다. 다음은 실제 패키지 이름을 짓는 방법이다 이거죠. 패키지 명명법이다 이거죠. 상위 패키지명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도메인명을 역순으로 배열해서 만듭니다. 자, 여러분들 그 회사 홈페이지 접속할 때 여러분들이 도메인명을 이제 브라우저 주소창에 입력하죠. 예를 들어 오라클 홈에 접속하려고 하면 www.oracle.com이라는 도메인명으로 접속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의 패키지명을 지정하는 방법은 그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회사의 도메인명을 역순으로 나열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보면 예를 들어 www.oracle.com이라는 도메인명을 사용하는 회사에서 개발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패키지명을 만들 때는 도메인명을 역순을 배열하면 www는 이건 필요 없죠. 그러니까 com.oracle 이런 식으로 큰 범위에서 적은 범위로 나간다 이거죠. 보면 com.oracle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명 써주고 점 찍고 그 다음에 기능명 클래스명 순으로 나열한다 이거죠.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JVM이 클래스명을 인식할 때는 패키지명까지 포함한 클래스명을 이제 정식 클래스명으로 인식한다 이거죠. 자, 우리 이때까지 스튜던트라는 이제 클래스를 사용했죠. 근데 이제 실행하면 JVM은 실제 스튜던트 앞에 있는 패키지명까지 같이 인식해서 하나의 클래스로 인식한다 이거죠. 자, 역도메인 명명법이죠. 보면 도메인명을 역순으로 배열한다 이거죠. oracle.com을 예를 들면 com.oracle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한다 이거죠. 자 보면 예를 들어 쇼핑몰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명이 북샵이다 이거죠. 회원 클래스명이 멤버 컨트롤러다 이거죠. 자, 요 멤버 컨트롤러 요 클래스의 패키지 명명하는 방법이다 이거죠.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먼저 멤버 컨트롤러 클래스명 써줬죠. 자 그리고 앞에 이제 도메인을 역순으로 나열하는 거죠. 보면 com.oracle이죠. 자 그리고 프로젝트명 북샵이다 이거죠. 그리고 점에서 회원기니까 멤버 이제 최종적으로 멤버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명 멤버 컨트롤 이런 식으로 점점점을 해서 나열해 준다 이거죠.
자, 그럼 실제 이클립스에서 패키지 만드는 방법이다. 그죠? 다음은 이클립스에서 쉽게 패키지를 만드는 방법이다. 그죠? 보면, 자,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에 src에 마우스 위치한 후, 우클릭, 뉴 패키지를 선택한다.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팝업창 뜨면, 자, 네임 항목에 패키지명을 입력한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단계로 입력하는 거죠. com.oracle.bookshop. 여러 단계로 입력하면 실제 요 구조로 이제 폴더가 형성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보면 자, 이런 식으로 com.oracle.bookshop으로 이제 패키지가 생성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패키지의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먼저, 자, 패키지 선택한 후 우클릭, 뉴, 그리고 클래스를 선택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클래스 이름에 스튜던트라고 입력하고 난 다음에 finish 누른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자 보면 선택한 패키지 아래 student.java 파일을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열어보면 자, 이런 식으로 public class student 위에 보면 패키지에서 com.oracle.bookshop 생성된 패키지의 위치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실제 윈도우 탐색기로 이클립스의 워크스페이스로 이동해서 프로젝트 폴더를 보면 이런 식으로 실제 패키지를 만들면 윈도우 시스템에서는 물리적으로 이런 식으로 폴더가 생성된다 이죠. 그러니까 com.oracle.bookshop으로 패키지 만들었으니까 보면 실제는 물리적으로는 자 이런 식으로 com 폴더 안에 오라클 폴더 아래 북샵 폴더가 이런 식으로 계층적으로 생긴다 이거죠. 그 안에 이제 student.class가 선언한 패키지명 아래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이거죠. 자, 마지막으로 JDK에서 제공하는 API들은 이미 각각의 패키지별로 분류돼서 제공되고 있다 이거죠. 보면 자, 우리 앞에서도 봤듯이 자, 이런 식으로 자바에서 제공하는 이런 여러 가지 API 클래스는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자바 패키지 아래 IO, 랭, 메스 자 이런 식으로 또 패키지가 있는 거죠. 그 패키지 안에 이런 식으로 클래스들이 위치해서 이제 제공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이클립스에서 패키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보면 자, src에 우클릭, 뉴 패키지 많이 했죠, 우리. 자, 보면 기존에는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했죠. 근데 지금은 자, oracle.bookshop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점으로 여러 단계를 한꺼번에 이제 패키지 구조를 만든다 이거죠. 자, 피니시 누르면 이런 식으로 com.oracle.bookshop으로 지금 패키지가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우클릭한 다음에 자, new 클래스 스튜던트 만들면 이런 식으로 스튜던트 클래스 만들어졌죠. 그리고 최상단에 생성된 패키지명이 자,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추가가 된다 이거죠. 패키지명이 다르면 자, 이런 식으로 다르죠. 그러면 오류가 발생하죠. 지금 스튜던트 클래스는 지금 com.oracle.bookshop 패키지에 위치해야 되는데 지금 다르다 이거죠. 패키지명 일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워크스페이스 가서 이제 보면 스튜던트 클래스가 요 패키지 구조, 즉 폴더 구조로 만들어져 있겠죠. 그러면 자, 로케이션. 자, 저는 지금 GitHub하고 연동이 돼서 지금 GitHub 폴더에 지금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C 드라이브에 워크스페이스 폴더에 가면 이제 프로젝트 명 아래 이제 요 패키지 구조대로 이제 폴더가 만들어져 있겠죠. 가보면 자, 열려졌죠. 보면 ch08에 src는 이제 자바 파일이 위치한 데죠. 그 밑에 오라클 북샤 스튜던트 자바 클래스 파일은 빈 폴더에 있겠죠. 빈 폴더에 들어가면 오라클 북샤 스튜던트 클래스 스튜던트 클래스 만들어져 있죠. GitHub 폴더 저는 이제 Git하고 연동이 됐기 때문에 GitHub 폴더에 지금 만들어졌죠. 바로 이런 식으로 컴 밑에 오라클 밑에 북샤 폴더 만들어져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실제 패키지는 물리적으로는 이제 폴더 구조를 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C 드라이브에 우리 워크스페이스 만든대. 자바 폴더에 워크스페이스 언더바 웹자바. 여기에 이제 생성이 되어 있겠죠. 저는 Git하고 연동을 하니까 지금 GitHub 폴더에 생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패키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패키지의 용도는 각각의 기능을 하는 클래스들을 따로따로 묶어서 관리하면 훨씬 가독성이나 관리하기가 편하다 이거죠. 자, 아까 패키지 설명드릴 때 자바에서 제공하는 API들은 패키지별로 묶어서 제공된다 그랬죠. 자, 여기 문서를 보면 자, java.base 패키지죠. 아래 보면 자, 이런 식으로 java.io 패키지, java.lang 패키지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자바 API들은 자바 패키지명의 또 다른 패키지를 만들어서 클래스별로 제공된다 이거죠. 자, java.io 클릭하면 우리 뒤에서 배우겠습니다만 자바의 입출력 관련된 클래스들이 이 패키지 안에 위치해서 제공된다 이거죠. 자, 이게 클래스명이죠. java.util 패키지 보면 자, 제공되는 클래스명이 쭉 나열되어 있죠. 우리 뒤에서 이제 배웁니다. 자, 그러니까 자바에서 제공하는 API도 패키지별로 묶어서 제공된다. 그 의미죠.